안녕하세요. 주간컴공의 지마입니다. 파이썬 12번째 시간,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전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독특한 자료구조들입니다.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필요할 때 찾았으면 굉장히 유용한 자료구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아이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집합은 중복이 되지 않고 순서가 없는 형태의 자료구조입니다. 단어 그대로 어떠한 데이터 간의 포함 관계 및 집합 연산을 사용해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죠. 여러 문제를 실습해 보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1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A와 B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고요. 무조건 하나는 가입해야 하며 둘 다 가입해도 좋습니다. 긴장감을 위해서 학생들이 동아리에 가입하는 절차에 랜덤 요소를 이용해 누가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한 줄씩 살펴보죠. 우선 랜덤 모듈을 불러와야겠죠. AS문을 이용해서 RD라는 별명을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랜덤 대신 RD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학생 리스트에 학생 이름을 15개 추가하고 빈 집합을 2개 생성합니다. 집합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메소드는 add가 있는데요. 포문을 사용해서 하나씩 추가합니다. 이때 랜덤 모듈을 이용하는 거죠. 0부터 2까지의 난수를 생성합니다. 0과 1일 때는 A 동아리에 추가하고 1과 2일 때는 B 동아리에 학생을 추가합니다. 결국 1일 때는 두 동아리에 동시 가입이 되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if와 else가 아닌 if만 2개 사용했다는 점이죠. else를 사용하면 둘 중 하나만 실행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동아리 가입 결과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문제를 풀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B 동아리에 김지신이 있는 경우 삭제하시오. 이때 김지신이 없는 경우에도 오류가 나면 안 됩니다. 집합에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메소드는 2가지, remove와 discard가 있는데요. 대상이 없을 때 오류가 아닌 무시를 할 수 있는 메소드는 discard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선 discard를 써서 김지신을 삭제하면 만약에 B 동아리에 김지신이 없어도 문제없이 진행이 가능하겠죠. 이번엔 두 동아리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학생들의 인원수를 구해볼까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두 집합이 겹쳐 있는 부분이 바로 두 동아리에 모두 가입되어 있는 학생들이죠. AND 연산자를 사용하면 두 집합의 교집합을 구할 수 있고 여기에 len 함수를 사용하면 인원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집합이 아니었다면 중복된 데이터들도 모두 카운팅 됐었겠죠. 적절한 자료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데이터의 포함 여부를 체크합니다. in을 이용하면 집합뿐 아니라 여러 자료 구조에서 해당 데이터의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not in을 붙인다면 불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B 동아리원의 인원수가 아닌 B 동아리에만 가입되어 있는 학생 수를 구하려면 차집합 연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두 가입되어 있는 인원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이죠. 빼기 부호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차집합 연산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들을 구하려면 두 동아리의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거나 XOR 연산을 이용하면 됩니다. 후자가 더 편하겠죠? 자, 다음 문제는 좀 어렵네요. 송치호와 최미경이 서로 다른 동아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둘 중 누구도 두 동아리의 교집합에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교집합 연산과 not in이 필요하고 두 조건을 and로 연결해야 하죠.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좀 되시죠? 마지막으로 부분 집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부등호를 사용하면 부분 집합을 판단할 수 있는데 등호를 함께 쓰면 일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죠. 이렇듯 집합은 중복이 될 수 있는 그룹들에 사용하면 엄청 효율적인 자료구조입니다.
리스트 컴프리hen션은 리스트를 좀 더 효율적으로 생성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화면에서는 1부터 50까지의 제곱수를 리스트에 담고 있는데요. 저거 일일이 다 계산해서 집어넣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죠. 만약 100개나 200개 이상이면 더 끔찍합니다. 일단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포문을 이용하면 조금 간편하게 생성이 가능합니다. n을 제곱해서 차례차례 리스트에 추가해주면 되겠죠. 이 세 줄의 과정을 단 한 줄로 표현한 것이 바로 리스트 컴프리hension입니다. 해석도 직관적으로 할 수 있죠. n을 제곱할 건데 n은 포문을 돌면서 1부터 50까지 증가한다. 세 개의 리스트를 비교해보면 모두 같은 형태로 생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좀 더 복잡하게 가볼까요? 이번엔 1부터 50까지의 제곱수 중 짝수만 리스트에 추가하는 겁니다. 이 포문이 필요하겠죠? 리스트 컴프리hension에도 포문 다음에 적어주면 자연스럽게 적용됩니다. 생성할 리스트의 크기가 너무 큰데 규칙성이 있다면 리스트 컴프리hension이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되겠죠. 임포트 없이 사용하는 내장 자료구조뿐 아니라 파이썬은 외부 모듈을 불러와서 좀 더 특수한 자료구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구조 중 적당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외부 모듈 중에 collections, 그리고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named tuple인데요. 이름만 봐도 어떤 기능을 가지는지 감이 오시죠? 튜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데이터에 이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조금 독특하죠? 우선 named tuple을 불러오고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register 타입의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고 그 객체에는 이름과 주소, 성별, 나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입명과 변수명이 같죠. 변수명이 달라도 문법적으로는 상관이 없지만 보통 변수명을 통해서 레지스터 객체에 접근하기 때문에 같은 이름이 가독성이나 여러 부분에서 효율적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데이터를 하나하나 추가할 수도 있고 make 메소드를 이용해서 시퀀스 형태를 인수로 넣어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던 같은 타입의 객체가 만들어지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레지스터 타입을 딕셔너리 타입으로 변환하거나 데이터를 바꿔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볼 수도 있죠. 딕셔너리와 다른 점은 딕셔너리는 원본이 바뀌는 것이고 네임드 튜플은 사본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나머지 하나 더 볼까요? 카운터입니다. 리스트에 여러 동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호랑이, 독수리, 햄스터 등으로 나눌 수 있게 되어 있죠. 이 리스트를 보고 각각의 동물이 몇 마리씩 있는지 직접 체크를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이 될 겁니다. 이걸 쉽게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카운터입니다. 우선 리스트 요소들을 사자, 호랑이, 햄스터, 독수리만 남기고 다 잘라볼까요? 좀 전에 배웠던 리스트 컴프리hension을 이용합니다. 우선 포문으로 리스트 전체를 순회하는데 각각의 값을 V에 담습니다. 이 V에 담긴 문자열의 빈칸 위치를 찾아서 그 다음 위치부터 끝까지 슬라이싱하여 리스트에 추가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인도 독수리라면 빈칸 다음인 독수리만 저장이 되겠죠. 현재 단계에서 출력을 해보면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일반 리스트로만 카운팅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카운터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카운터로 감싸기만 해도 알아서 같은 값끼리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출력만 하면 끝나죠. 물론 요소들을 그대로 출력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카운트를 가진 값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외에도 유용한 자료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